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교재 362페이지입니다. 요약집으로 치면 아마 75페이지 될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법은요, 여러분들, 처음에, 그러니까 사실상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볼 적엔 공법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마 공법 문제가 됐어야 되는 건데, 얘가 중개사법 문제가 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예, 그거는 왜 이게 이제 중개사법 문제가 되냐면, 과거에 공인중개사법의 제목이 뭐였냐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개 조항으로, 딱 한 개 조항이었어요. 한 개 조항으로 공인중개사법의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이게 여기에 도입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때 처음 들어왔을 때 특징은 이게 완성된 법이 아니었어요. 조항은 딱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 자체도 부동산 거래 신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건 뭐냐면 오로지 토지하고 건축물만 신고였어요. 그리고 그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그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이러던 것이 점차 조항이 늘면서 신고 대상을 늘려나가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독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독립하면서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먼저 있었던 제도가 뭐냐면 주택거래 신고 제도였어요. 그래서 그 주택거래 신고에 관련된 내용하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얘기가 상당히 유사하다 보니까 주택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같이 차입을 해가지고서 주택법에서는 과거에 주택거래 신고는 누가 했냐면 당사자만이 했는데, 적어도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해서 주택거래 신고를 할 적에는 이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라서 신고하도록 법 조항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이게 추가되게 됐어요. 그러면서 공법하고의 한계가 모호해지다 보니까 아주 애매한 문제를 갖고 있다가 이번에 완전히 이 법이 아주 색다른 법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는 일단 외국인 토지법 내용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이제 외국인 토지법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외국인 토지법에서는 신고와 허가가 전부 토지만,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만 신고와 허가였는데, 이 법에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하면 토지만 있는 거요, 아니면 건축물도 있는 거요.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 시에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하도록 됐고, 다만 아직도 허가만큼은, 여러분들 우리 토지거래 허가 아닙니까? 허가제도는? 그러니까 외국인도 토지 취득 시에는 허가제도로다가 아직도, 그러니까 허가만큼은 토지만 허가받는 제도로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토지법이 없어졌냐? 외국인 토지법은 또 외국인 토지법대로 아직 살아있어요. 그럼 이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토지법이 있으니까 여기에 외국인 토지의 취득에 관한 그리고 허가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외국인 토지법이 삭제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부분적으로 외국인 토지법에 대한 내용에 적용을 받고, 어떤 것은 토지거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 의해서 또 적용을 받고 하는 그러한 부분적인 문제의 해결점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다시 이제 추가된 것이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다뤄지는 것은요, 첫째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그리고 토지 허가에 관한 그런 제도를 다루고요. 세 번째로는요,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것이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이 부동산거래 신고가 이제 중개사법 문제다 보니까 공법 문제에서 토지거래 허가가 빠졌어요. 그러나 민법적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 대한 이론이 있죠.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이론. 그것은 민법에서도 아직 계속 시험 문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맥락으로 이 부동산거래 신고제도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일 먼저 보는 거, 여러분들 여기서 몇 가지를 본다고요? 내가 말하는 게 말로 잘 들리지도 않죠, 지금. 첫째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봐요. 예, 그리고 주택거래 신고제도는 없어졌어요. 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 이게 흡수된 겁니다. 제일 먼저 뭐 봐요? 부동산거래 신고. 두 번째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에 관한 거. 세 번째로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거. 요 세 가지가 이 법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다루는데 이게 내용이 방대해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것은요, 아마 오늘 못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일단 부동산거래 신고하고, 그리고 외국인 부동산 신고. 요 제도, 요 두 가지가 오늘 수업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거기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걸 세 개의 단어로 좀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뭐요? 부동산이요. 두 번째가 뭐요? 거래요. 세 번째가 뭐요? 신고입니다. 과거의 부동산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동산은 부동산만을 의미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부동산 플러스 부동산 관련 권리요. 부동산 플러스 뭐요? 부동산 관련 권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권리라고 하는 건 일단 분양권이요. 뭐요? 분양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도정법상의 입주권이요. 뭐라고요? 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입주권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여기서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권리요. 그 다음에 거래라고 돼 있죠. 거래는요, 이런 거요. 교환 아니야. 교환,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니야. 그 다음 임대차,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래는 매매계약입니다. 거래는 뭐라고요? 매매계약입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작년까지 아닙니까? 작년까지는 매매계약만이 부동산 거래 신고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공급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급이라는 건 권리에 대한 공급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과거에는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이라고 법이 용어 정의를 했는데, 지금은 권리라 함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부동산 등이라 함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등은 부동산 플러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거기에 용어 정의 한번 우리 볼까요? 363페이지에 용어 정의를 보시면, 거기 용어 정의의 2번, 363페이지요. 용어 정의 2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것들을 했을 때 신고, 거기 세 번째가 신고요. 신고는 뭐냐? 60일 이내에 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목을 다시 가요. 제목.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는 뭐라고요? 60일 이내에 하는 거예요. 어디다 하냐? 신고관청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등록관청이었어. 작년까지 어디였다고요? 용어만 등록관청이요. 근데 지금은 신고관청입니다. 그러면 신고관청은 어디냐?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물건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어떤 거요?
예, 물건 소재지 시장구수 구청장에게 한다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부동산은 과거에는 토지 건축물만이었다. 근데 지금은 분양권도 부동산 거래 신고인데요. 자,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요, 여기서 말하는 분양권은 아파트 분양권이었어요. 무슨 분양권이요? 예, 주택법상의 분양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9개 법규, 공법에 나오는 다양한 법규들의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분양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양권에는 첫째로, 자, 아파트 분양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상가 분양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상가 분양권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니었어요. 그래서 상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나 상가 매매는, 그 다음 분양권, 상가 분양권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니다였어. 근데 지금은 상가 분양권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그 다음에 토지 분양권.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뭐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입주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주권은 모든 입주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입주권은요, 기본적으로 중개대상물이요, 아니요? 중개대상물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건 첫째로 도정법상의 입주권. 어떤 입주권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입주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빈집에 관한 거 있어요. 빈집들. 예. 빈 집이 이렇게 비어있는 집들,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된 새로운 법이 하나 더 있어. 그런 빈집 관련. 빈집이라고 써요. 예, 이런 입주권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이다라고, 여기 보세요. 부동산이라면 뭐야? 그냥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요런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부동산 뭐요? 등 이렇게 일컬 붙는다.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 등 이렇게 말합니다. 됐어요? 너무 저쪽으로 갔네. 이쪽에다 쓸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뭐 했을 때? 거래했을 때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래는 일단 교환, 거래야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차. 예,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래는 첫째로 공급계약. 두 번째로 매매계약입니다. 자, 매매계약은 여러분들이 알겠는데 공급계약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거 자꾸 잊어버려. 여러분들 이거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어디서 분양을 한대. 그래서 거기 모델하우스 갔어. 어디 갔었어? 거기 모델하우스를 갔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마음에 들어가지고선 거기에 그 분양 거기에다가 신청했어. 분양 신청. 그랬더니 여러분들 당첨됐어. 그러면은 계약금 내고 그거 분양하죠? 받죠? 그게 뭐야? 그건 공급계약이야. 그러니까 이 분양권에 대한 최초의 계약, 그건 뭐다? 분양권에 대한 최초의 계약. 공급계약이야, 그건. 그 공급계약은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니야. 그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뭐냐? 작년까지는 그 분양권을 그렇게 내가 했어? 취득했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피 붙여서 어떻게?
팔 적에 그게 분양권 무슨 계약이야? 그거는 매매계약. 그렇죠. 전매죠. 예, 전매라는 건 등기가 안 됐으니까 전매일 뿐이야. 그게 바로 매매계약이야. 근데 지금은 이런 분양권, 입주권을 뭐하는 계약이나 공급하는 계약이나 그걸 다시 뭐하는 계약이나 피받고 파는 계약이나 다 뭐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요. 분양권 할 때 뭐? 토지 건축물, 그 다음 뭐? 분양권, 그 다음 입주권. 그리고 거래라고 할 땐 매매 계약만이 아니면 공급 플러스 매매 두 가지 다요. 예, 그거요. 세 번째로 이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뭐 한다?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요? 신고. 그래서 신고의 문제는 이거요. 없다 신고하냐는 거예요. 신고관청. 물건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됐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자, 물건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할 때 이 구청장에는 여러분들 공법상의 구청장 할 때 이 구청장의 얘기는요 공법에서 아주 다양하게 쓰이잖아. 그 중개사법에서는요 구청장 할 때 그 구청장은 등록관청으로서의 등록관청으로서의 구청장에는요 자치구만이야 비자치구 포함이요. 그럼 여기 신고관청으로서의 구청장에는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저게 애매했어요. 과거 작년까지만 해도 신고관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 할 때 이 구청장은 비자치구, 그러니까 행정구죠. 행정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는가 이게 애매했어요. 작년까지. 하지만 별 문제는 없었어. 예를 들면 이거요. 여러분들이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를 해줬어.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갖다 할 적에 원주에서부터 부천까지 가가지고 거기 신고를 할까요? 아니면 컴퓨터 들어갈까요? 컴퓨터를 들어가. 그럼 컴퓨터를 들어가면 부천시 소사구라 그랬나요? 예, 소사구청, 부천시 소사구청을 대도 들어가든 부천시를 들어가든 저기를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그 파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다 똑같은 게 떠. 그러니까 이것인지가 뭐 할 적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적에는 구별이 아예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방문 신고를 할 때 어디로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법에서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아주 모호했댔어요. 그러던 것을 이번에는 분명하게 이 법에서 이걸 갈라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물건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하면서 여기에는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입니다라고 써놨어. 그 얘기는 부천시 소사구에서 물건을 갖다가 거기 걸 중개를 했을 때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구가 있잖아. 소사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는 뭐야? 비자치구가 아니죠. 포함된다는 거죠. 비자치구도 포함된다. 왜? 여러분들 부천시 소사구 할 때 소사구는 자치구, 비자치구. 비자치구인지 자치구인지 그런 거 모르면 안 된다 그랬어. 어디의 구는? 어디의 구? 그렇죠. 특별시, 광역시의 구는 자치구, 그리고 일반시의 구는 비자치구야. 그런데 그 비자치구도 전부 뭐다? 신고관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며칠 내야 한다? 예, 신고는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의 방법입니다. 자, 신고는요 당사자 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뭘 원칙으로 해요? 그러나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시, 즉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졌을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있을 시에는 누가 신고하는 거요?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야.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당사자 신고가 많을까요? 개업공인중개사 신고가 많을까요? 그런데도요, 특히 이 지방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자꾸 모르고 하는 게 있어요. 기껏 아파트 같은 거 매매해주고서는 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갖다 법무사한테 떠맡겨. 된다, 안 된다? 나중에, 안 돼. 나중에 큰일 나. 네, 법무사한테 맡기면 안 돼요. 직접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기 그거 안 했다간 신고 의무 위반으로 걸려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뭐라고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신고해야 된다?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당사자 신고는요, 신고의 방법이 이거요. 신고는 공동, 제출은 1인. 신고는 뭐요? 공동으로. 제출은. 자, 저게 무슨 말이에요? 신고를 공동으로 한다는 게, 여러분들 가면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이 존재.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한 글자 쓰고, 옆에서 또 매도인이 또 한 글자 쓰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한 글자 쓰고, 이렇게 둘이서 반드시 같이 써야 된다는 뜻이다? 신고는 공동할 때 그 신고에 공동이 지닌 의미를 몰라서는 안 돼요. 뭐 해야 된다? 서명, 미시오 서명 또는이요. 당연히 서명 또는이죠. 예, 여러분들 서명 및 날인은 몇 개? 그 2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거기도 누구만? 2명만. 그죠? 그거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신고를 공동으로 한다는 건 서명 또는 날인을 함께 한다. 그 뜻인 거예요. 그 다음, 제출은 1인. 할 수 있다 아니면 1인 한다. 할 수 있다가 말이 되겠죠. 둘이 손잡고 가면 안 돼? 되잖아. 근데 제출은 1인이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시에는 당사자 아니야.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 그런데 여기에는 거래에 참여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신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래에 참여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신고한다 할 때 신고가 무슨 뜻이야? 신고가 무슨 뜻이야? 서명 및 날인이란 뜻이야. 전부 다 서명 및 날인한다는 거예요. 신고는 다른 뜻이 아니야. 서명 및 날인 아니죠. 서명 또는 날인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참여한 그 공동중개에 참여했었던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서명 또는 날이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사인했던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 할 적에 같이 어떻게 해야 돼?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안 했다가는 큰일 나. 그래요. 거래 참여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 함께 신고한다. 함께 신고한다는 건 서명 또는 날인이다. 이때요. 당사자들도 함께 서명 날인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당사자 서명 날인.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서명 날인은 필요 없다는 거야. 뭐라고요? 당사자의 서명 날인은 필요 없어. 왜?
이게 당사자가 또 서명날인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거야?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와 당사자가 함께 신고한다는 뜻이야? 함께 신고한다는 뜻이지, 그거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 그 뜻은 당사자의 서명날인은 필요 없다. 그 뜻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요거는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인정돼요. 자, 여러분들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인정된다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적에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안 해도 된다. 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인정된다는 건 빈손이란 뜻 아니야? 그죠? 빈손 신고이기 때문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인정해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인정한다. 그 얘기는 거래계약서 사본 같은 거 제출할 필요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함께 여기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빈손이구나. 됐습니까? 그 다음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신고를 대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 여기 보십시오. 요거 신고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대리시킬 수 있다 없다? 대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대리한다? 서명날인을 다른 사람이 해준다는 거요. 그러나 적어도 부동산거래 신고서 서식에는 대리인란이 존재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신고를 대리할 수는 없어. 근데 갖다가 낼 적에 딴 사람 시킬 수 있다 없다? 갖다가 내는 거, 그거는 그러니까 대리의 문제요, 아니면 사자의 문제요? 사자의 문제잖아. 그래 놓다 보니까 제출 대행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법에는요, 이렇게 썼어요. 제출 대행할 때, 여기 제출 대행에 여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외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하고는 제출 대행 가능하다. 근데 저건요, 법이 저걸 왜 써놓은 거냐면,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제출 대행의 문제가 논리적으로 발생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제출 대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뜻으로 써놨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저기 또 암기사항이 있더라고. 난 저런 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저게 되냐 안 되냐 막 그걸 고민하는 게. 여러분들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요. 쫙 했어? 그 다음에 아들 불렀어. 누구 불렀어? 아들. 야, 아들 일로 와. 엔터키 네가 눌러. 뭐 눌러? 엔터키 네가 눌러. 그래서 아들이 엔터키를 눌렀어. 제출 대행이야 아니야? 그 제출 대행이야? 여러분들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신고와 제출이 어떻게 이루어져?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요? 아들이 그럼 엔터 남이 눌러주면 그건 남이 신고한 거야? 여러분들 이게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이게 대리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반드시 공인인증서 누구 거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공인인증서 누구 거? 매수인, 매도인 거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한 사람 거 갖고 들어가면 안 돼. 두 사람이 다 공인인증서 들어가야 돼. 여기도 개업공인중개사, 거래에 참여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공인인증서 갖고 들어가야 돼요. 다. 그런데 그러니까 웃기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요. 개업공인중개사 둘이 있었는데 그 주로 이제 매수인하고 매도인 어느 쪽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줄까요? 예?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어느 쪽? 아니야. 그렇죠. 매수인 쪽이야. 왜 그러냐면은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요, 거민을 대체하는 제도예요.
이게 대체제야. 뭐에 대한? 거민을 대체하는 제도예요. 그래가지고서 거민제도를 부동산거래신고제도가 대신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민은 누구한테 필요한 거야? 매수인, 매도인? 당연히 매수인한테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수인 쪽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요. 근데 매수인 쪽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떤 일을 벌여주냐? 부동산거래 신고 며칠 해야 돼? 어느 날로부터? 계약 체결일이요. 예,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는 거야. 하면서 59일째 되는 날 깜빡 잊고 있다가 매수인 쪽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 신고하면서 매도인 쪽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전화해줘. 내가 늦어가지고서 그랬는데 나 오늘 부동산거래 신고 지금이라도 해봤으니까 당신 빨리 공인인증서 갖고 가서 거기다 서명하라고 했거든. 근데 매수인 쪽 공인중개사도 정신없이 또 바빴어. 매도인 쪽. 그래서 아차 하고 하루 늦췄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 처분 당장 날라와. 이게 환장해요. 원칙적으로 과태료 처분인데 등록관청이 그런 거, 신고관청이 그런 거 알아 몰라? 잘 모르다 보니까 막 업무정지 처분도 때려. 그래가지고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이 아니겠죠. 의견 제출 막 하고 그래서 아주 문제가 생겨요. 그래요. 요게 바로 함께 신고한다. 그 뜻이에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시에도 그러니까 둘 다 뭐가 필요해? 두 사람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2명 있었을 시에는. 그게 함께 참여한다 그거야. 그러나 제출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말은 그거야. 나 컴퓨터 못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컴퓨터 잘 못해. 그래서 아들한테 시켰어. 그거 신고 대신 시키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왜? 누구 공인인증서로 들어가?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인증서로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대행이야. 대신 시키는 거야. 개업공인중개사가 앉아가지고 가르쳐줬을 거 아니야. 여기다가 이거 쓰고 여기다 이거 쓰고. 다만 아들은 뭐 한 거야? 인식 있는 도구에 불과해. 도구. 그죠? 손가락질만 하는 것뿐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고 여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시에는 제출대행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논리적으로 안 생겨. 그래도 못 알아들어? 나 혼자 떠드는 거 아니죠? 그거야. 그런데 지으면 돼 이걸.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시에도 포함하고 하는데 그걸 고민한 그 제정신이요? 나는 내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서 나도 내. 왜냐면 남들 내니까 시험 기출문제도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내는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제출을 대행하는데 당사자의 경우에는요. 위임장 갖고 가야 돼. 그런데요, 이 위임장에는요, 자필 서명이 돼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위임장에는요, 뭘 하냐면은 저 인감도장을 찍잖아. 그죠? 근데 여기 위임장에는 자필 서명이 돼 있어요. 그래 놓다 보니까 자필 서명이다 보니까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신분증 4번이요. 이거 누구 거? 당사자 거, 제출 대행하는 자 거. 예? 당연히 당사자 건데, 당사자의 위임장. 그리고 그 위임장에는 당사자가 뭐 했다? 서명을 했어. 자필 서명을. 그래 놓다 보니까 그 당사자의 뭐 신분증 4번을 또 같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출하는 자는 본인이 제출하든 당사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출하든 제출을 대행시키든 자기의 신분증 4번은 신분증은 내보여야 돼. 그리고 이건 내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요? 제출하는 자가, 그러니까 대행하는 자가 요거는 갖다가 주는 거죠. 제출하는 거죠. 그 다음, 자, 여러분들 이 위임장에 문제는요, 자필 서명인데 매수인이 법인이었어. 법인은 서명 날인 할 수 있어, 없어? 그죠? 이게 만약에 법인이었다면은
자필 서명이 아니라 그때는 뭐요? 인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는 이거 대신에 뭐가 되겠어? 예, 요걸 갖다가 제출 대행하는 자가 갖고 가야 돼요.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야 제출 대행시키는 거. 개업공인중개사도 제출 대행시킬 수 있죠? 오직 소속공인중개사만 제출 대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상 이 제출 대행은 갖다가 서류 갖다가 그냥 신고관청에 갖다 내는 단순행위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중개사법 논리에 의할 적엔 저 제출 대행할 때는 중개보조원이 어때요? 할 수 있어야 되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만큼은 예외적으로 소속공인중개사만 제출 대행 가능하대요. 단 소속공인중개사인지 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잖아. 그래서 고용신고된 아니면 고용신고 여부 묻지 않아. 예? 고용신고 여부를 묻지 않아. 그러니까 제출 대행하는 사람은 누구야 오로지? 소속공. 근데 고용신고 안 된 소속공한테 제출 대행 시켰어.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아니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이제 얘는 소속공인중개사를 데리고 있으면서도 고용신고 안 했구나 들통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설령 고용신고 여부를 묻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용신고 안 된 소속공인중개사한테 제출대행 시킬 수 있을까요? 못 시킬까요? 예? 걔한테 시키는 순간 뭐가 들통나? 고용신고 안 했다는 게 들통나잖아. 그러니까 너 뻔뻔하고 너 배짱 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고용신고 여부를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다가 답인데, 그런데 이거는 고용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여야만 한다라고 시험에 내잖아. 그게 그러니까 어떤 사실관계의 논리성의 결여라는 거예요. 자, 일단 신고에 관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요. 신고는 어디다 하는 거요? 신고관청. 신고관청이라는 데가 어디요? 물건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이때 구청장이라고 할 때는 자치구만 비자치구 포함. 그래요. 그 다음에 신고는 며칠 내야 하는 거요? 근데 저 60일이라는 것은 어느 날로부터 60일?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없을 때는 누구 신고를 원치? 당사자. 개업공인중개사 있을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당사자 신고는 방법이 뭐냐? 신고는 어떻게? 함께. 그 다음 제출은 1인이 한다야. 여기서 1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겠지만 매수인 매도인을 가릴 필요는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고는 공동, 제출은 1인이야. 이때 신고를 공동으로 한다는 건 무슨 뜻이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함께 한다는 뜻이다. 그래요.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때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여러 명 있을 때 한 사람만 신고한다 아니면 함께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험에 나온다는 거요. 이때 개업공인중개사 신고를 할 적엔 당사자의 서명 날인을 함께 받아두어야 한다. OX. X라는 거요. 저 얘기는 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의 공동신고라는 의미가 돼버린다. 저건 X다. 그 다음 자, 부동산거래 신고라고 하는 것은요, 거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신고가 아닙니다. 가가지고 부동산거래 신고서 작성만 하는 그게 신고요. 그래 놓다 보니까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인정한다. 왜? 빈손이라서. 여러분들 중개사법상 빈손 신고가 인정되는 거 기억나시나요? 예?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에서 보면 휴업 신고와 재개, 변경 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해서 하기 때문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인정할 수 없으나 재개 신고와 변경 신고는 빈손 신고라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인정한다. 기억나셔요? 진짜요? 그거요. 거기에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관청은 즉시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OX? 작년까지는 즉시였어. 근데 바뀌었어. 지체 없이. 이건 지체 없이로 바뀔 이유가 없어요. 바뀔 이유가 없는데 지체 없이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여기 보십시오. 어떤 제도를 대처하고 있다? 거민제도를 대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민제도에 보면은요, 신고필증, 그러니까 거민하게 되면 거민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거민받고 거기에 필증 찍어주는 거, 이걸 지체 없이 교부로 돼 있어요. 거민제도에. 그러니까 여기도 뭐로 고쳐놨다? 즉시를? 예, 지금까지는 즉시야. 그런데 지체 없이로 고쳐놨어요. 자, 논리적으로는 지체 없이지만, 논리가 아니라 법 형식적으로는 지체 없이지만 실제로는 그날로 해줘요. 신고필증 며칠 걸리는 거다? 그날로다. 예, 신고필증 지체 없이 교부. 그래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거민, 등기필증이라는 거민받은 것으로 본다입니다.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뭐 한 것으로 본다? 거민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 당사자 신고에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신고는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60일 이내에 만약에 신고를 안 하게 되죠? 500만 원 이하 과태료요.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뭐요? 근데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한쪽이 자꾸 빼는 거야. 신고를 안 하는 거야. 한쪽이 어떻게? 신고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 안 해 하면서. 근데 그러다가 우물우물 시간 지나가지고 60일 지나가기는 어떻게 돼?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잖아. 그래서요, 신고는 공동으로 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일방이 거부할 때는 단독 신고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이때 일방이 거부해가지고 단독 신고를 할 적에는 사유서 제출해야 돼. 그리고 매매계약서 사본 요구해요. 매매계약서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 놓다 보니까 단독 신고는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예?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된다, 안 된다? 예, 단독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그것이 또 예외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지니는 이제 그 논리적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요, 저 논리적 측면이 저게 어떤 측면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입니다. 과거에는요, 계약서 거민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은요, 우리나라 이제 저게 어떤 나름대로의 논리적 특성입니다. 부동산 그 등기 제도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등기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그죠? 공신력을 인정 안 해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건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일제시대에 그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한 40년 가까이 그죠? 일본 애들이 여기 살았어요. 여러분들 말이 36년이지 36년이면 강산이 몇 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땅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수사를 한 상태에서 일본 애들이 도망갔잖아. 그 땅 주인들이 다 누굴까요? 예? 그거 다 일본 애들인 거야, 한마디로. 근데 걔네들이 다 도망갔어. 그럼 그 당시에 동의 그 읍면의 서기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땅 다 어떻게 했을까? 다 지꺼인 척 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기가 어려워. 근데 거기까지도 또 괜찮아. 아이, 6.25 전쟁 나고 알았어. 그러니까 또 웬만한 지적 문서들이 또 어떻게 됐을까요? 막 손실됐어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갖고 있었던 막 뭐 등기권리증 뭐 이런 것들, 이거 집문서니 뭐니 해가지고서 그거 갖고 지꺼 주장을 해. 이래 놓다 보니까 등기제도의 공신력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등기부상 소유자를 그냥 믿어줄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현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뒤에 매매계약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어도 등기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집문서, 땅문서라고 그냥 저기 등기권리증 요것만 쥐고 있지 절대로 부동산 거래 신고, 가가지고 등기를 안 해. 그래 놓다 보니까 국가에서 과거치는 어떻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는 것들은 매매계약이 있게 되면 뭐 하자? 거민 받자야, 거민.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라도 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뭐 하자?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를 일치시키자라는 취지에서 생긴 게 거민제도였어요. 근데 거민제도를 만들어 놓고 봐도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네. 왜? 저는 뭐 거민제도에 의해 가지고서 그 거민 받으려고 가면은 그게 흔적이 남아가지고 사람들이 어떡한다? 국가에서? 이거 갖고 세금 때리는 거야. 세금 때리니까 그래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꾀를 썼어요. 어떻게 해요? 거민할 적에 따라오시나? 거민은 등기부상 소유자, 실제 소유자를 일치시키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진짜 거래가 이루어졌냐, 거래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것만 보겠다는 거야. 뭐만 본다? 거래의 진위 여부만 보지 금액은 안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형식적 심사라는 건 뭐냐면 거민제도에서는 금액 안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준 거야.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건물 가격이 3억에 거래됐어. 그런데 그게 공시 가격을 보니까 7천만 원이야. 여러분들 표준지 공시지가 나오고, 그래 건물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공시 가격 나오고, 단독 건물의 경우에는 표준 공시 가격, 그 다음에 개별 공시 가격이 다 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시 가격에 맞춰가지고 7천이면은 3억에 거래를 했어도 얼마쯤 신고한다? 7천은 또 너무 야박하잖아. 그러니까 한 8천, 9천 그렇게 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면은 집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누구나, 심지어 대통령까지 다 부동산 거민 받을 때는 어떻게 했다?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국가가 총체적으로 거짓말공화국이야. 이거를 노무현 정부 때 언제까지 거짓말 하겠냐 이거야. 우리 그러지 말고 실거래 신고하자 이거야. 거래를 어떻게 하자? 진짜 거래 가격으로 신고해보자 한번. 해가지고 거민제도를 대처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가 생겼어?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가 도입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로 신고하자는 거예요. 진짜. 단 과거에는요, 취등록세가 얼마였냐? 이것저것 합치면 한 법무사비까지 한 6.7%까지 나왔어. 대신에 이제는 취등록세를 어떻게 해주겠다? 대폭 낮춰주겠다. 지금 1몇 %밖에 안 되잖아. 대폭 낮춰줄 때니까 우리 제발 어떻게 하자? 진짜로 신고하자. 부동산 거래 신고. 진짜로 하자. 해서 나온 제도가 뭐야?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야. 그러니까 너네 가서 신고 필증만 써. 양심적으로. 어떻게? 양심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에 다른 곳에서는 다 양심적인데 세금 앞에서는 양심적이어요? 아니면 양심 팔게 돼?
사람들이 그렇게 되잖아.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얘는 실질적 심사하겠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고요? 형식적 심사가 아니야. 가격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격은 언제 보냐? 여기 보셔.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가격 즉시였다는 거예요. 신고관청이 일단 뭐부터 끊어줘? 신고 필증을 그날로 주겠다는 거야. 네 마음대로. 왜? 심사부터 하겠다는 거야. 일단 주고 보겠다는 거야. 너 신고 필증 줄 테니까 가져가. 그 다음에 난 뭐 들어가겠다? 실질적 심사를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가격이 진짠가 거짓인가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 심사제도. 요것이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그래서 뒤에 뒷받침되게 돼요. 부동산 가격 검증 체계라는 제도요. 어떤 제도요? 부동산 가격 검증 체계.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검증 체계를 만들어 놓겠다는 거요. 그러면 신고관청은 법에는요, 여기에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건 개념적으로 신고관청이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 검증 체계에 미루어 검증해야 한다. 자, 무슨 얘기야? 실질적 심사를 하겠다는 거요. 자, 대한민국 전체 아파트, 이 동네 무슨 아파트 몇 평짜리는 얼마, 그리고 이 동네 토지, 지가, 가격, 제곱미터당 얼마, 이런 대한민국 전체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지도를 누가 만들어 놓겠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가 들어왔잖아. 그러면 신고 필증 줘버리고 그 신고 들어온 그 신고 사항하고 이 부동산 가격 검증 체계하고 딱 두 개를 어떻게 하겠다? 구별해서 두 개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알아서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세 번째로 신고관청은 이것을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면 네 번째로 세무서장은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이걸 가지고 뭐로 활용한다?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누가 만들어놔? 대한민국 전 가격지도. 그래요. 누가 검증해? 그래놓고 신고관청은 이걸 세무서장에게 가르쳐줘.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야. 그런데 여기는요, 세무서장은 여러분들 해야 한다가 무서운 거야? 할 수 있다가 무서워? 근데 여기는 할 수 있다가 더 무서워요. 밑에 건. 왜냐? 신고한 사항이 부동산 가격 검증 체계에 있는 그 동네 가격, 그 부동산 가격의 70%에 이르지를 못해. 그럴 적에는 신고된 가격으로 세금을 때리겠다, 아니면 그 동네에서 신고된 최고 가격을 때리겠다. 그러니까 네 알아서 신고하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강력한 경고예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활용해야 한다 하면은 세상 없어도 신고된 가격으로 뭐 해야 돼? 세금 때려야 되잖아. 아니야. 할 수 있다고 했거든. 근데 그게 입법론적 취지였어요. 요게. 근데 막상 그렇게 하고 있다 못한다, 지금.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부동산 가격 검증,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도입되면서 RA로 10%
10% 범위를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은. 왜? 그 동네 가격들, 그 동네의 그 부동산 가격들이 딱 뻔하니까. 그래 놓다 보니까 옛날처럼 한 30% 쓰고 25% 쓰고 이런 일 벌어지진 않게 만든 게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예요. 그래서 무슨 제도가 필요해? 부동산 가격 검증 체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부정확한 거요. 왜? 그래도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는 부정확해. 그래서 또 따로 만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신고내역 조사요. 자, 여기서 보시오. 신고관청이 미루어 검증을 했거든. 검증을 했는데 수상해. 어때? 요거는 이상해. 요거는 아무래도 요거는 다운계약서야. 그럴 적에는 그냥 넘어간다 아니면은 신고내역 조사권이 있다. 저걸 주겠다는 거요. 신고내역이 조사가 들어간다는 거요. 그래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 자, 보통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가 뭘까요? 이거 거래대금, 여러분들 계약서 보면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가 기억이 이해돼? 아니야. 통장이야, 통장. 이건 통장 같은 거요. 돈 오간 그 입출금 통장에 관한 거. 또는 저기요, 카드. 이게 이런 것들이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야. 이거 너 내라 이렇게 시킨다는 거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 외적인 것도 내라고 또 시키겠다는 거요.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여기 이걸 갖다가 막 허위로 내거나 거짓말로 내거나 안 내거나 하면 여기는 3천만 원 이하가 때려 또 때리겠다는 거야. 얼마 때려? 그리고 이거요. 자료 외적인 거, 이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 외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예, 거래계약서겠죠. 보통 너 거래계약서 갖고 와봐 하고 거래계약서 갖고 오게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래계약서에는 실제로 돈이 오간 것이 보이지는 않겠죠. 근데 대표적인 게 아마 이 거래계약서 갖고 와봐 시킬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외에 대한 명령을 거짓말로 하거나 여기에 속이거나 뭐 하거나 하면은 그때는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또 때리겠다는 거야. 그래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거짓 신고로 판명되면 뭐로 판명돼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또 때리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요, 이것도 올해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요,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였는데 지금은 무조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야. 그러니까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이거 있다 없다? 없어. 여기 지금 이 책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자, 374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 보시면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얘기 있어 없어? 예? 없어졌어요. 그걸 빼버렸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제가 그걸 정리하면서 그게 남았을 거예요. 뺐나 모르겠네. 오래돼서. 예?
80페이지에 보면은요, 취득세 세배 있죠? 그거 지워버리세요. 그 취득세 세배, 그게 빠졌어, 이제는. 하여간에 권리든 물건이든 무조건 거짓 신고하면 어떻게 돼? 예? 자, 그러면 여기 정리합시다. 여기 칠판을 보세요. 6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면 뭐요? 그런 거야. 그 다음 신고를 여기요. 거부한 자. 요 사람 어떻게 될까요? 거부한 건 신고 안 한 거랑 어때? 같죠? 그러니까 얘도 뭐겠어? 500만 원이야, 과태료야. 그 다음 신고를 했거든? 했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로, 저거는 권리냐 부동산이냐 논할 것 없이 전부 어떻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라는 거예요. 그 다음 신고, 부동산 가격 검증 체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검증을 했더니 어때? 수상해. 어때? 수상해. 그래가지고 신고 내역 조사가 들어갔어. 그랬더니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하고, 여러분들 이거하고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구별하냐? 여기는 왜 짜 있어, 없어? 여긴 왜 있고, 그거야. 왜가 없을 땐 얼마?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때리고, 말 안 들으면. 왜가 있을 땐 얼마? 그리고 이걸로 그쳐 아니면 이렇게 해서 신고가 거짓이라는 게 판명되면 또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또 때려. 그러니까 너 부동산 거래 신고 제대로 할래? 거짓말로 할래? 네 알아서 해라는 거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즉시였던 거예요. 신고필증을 즉시 요구해. 왜? 나중에 딴 소리 못하는 거야. 나중에 뭔 소리 못해? 다른 소리 못하게. 있잖아, 가져갔잖아, 신고필증을. 그러니까 신고필증을 만약에 지체 없이면은 그 사이에 신고필증 나오기 전에 가가지고서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고 걸릴 것 같으면 뭐 하면 돼? 신고 잘못했다고 하고서 아직 저기 안 했으니까 신고된 거 나 다시 쓰겠다고 하고, 그죠? 신고필증 안 받았으니까 그럴까봐 그날로 줘버렸던 거예요. 근데 계약서 검인제도하고 저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걸 즉시를 모르고 줬다? 지체 없이도 고쳐줬는데 내가 볼 땐 모순이에요. 어떤 게 더 맞아? 즉시, 과거의 취지가 더 논리적 취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부동산거래 신고제도가 지니고 있는 일반 큰 틀이요. 자, 정리해봅시다. 자, 고개 드시오. 자, 부동산거래 신고라고 할 땐 부동산만이다, 부동산 등이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부동산 등 할 적에는 토지, 건축물이라는 부동산 외에 모두 더 포함돼? 분양권과 입주권인데, 분양권은 이제 거의 모든 총망라하는 분양권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상가 분양권과 토지 분양권도 어떻다? 포함돼. 근데 입주권이라고 할 때 입주권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건 아직도 안 돼. 그건 거래할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정법상의 입주권인데, 이번에 빈집 털이가 아니고 빈집 어쩌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 더 들어왔어. 그래서 입주권은 몇 종류? 2종류의 입주권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매매만 신고했는데 최초의 공급계약도 지금 어떻다? 신고 대상이다. 그래서 거래는 공급계약과 매매계약이다. 두 가지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신고는 어디다 해? 신고관청이에요. 근데 신고관청은 물건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이라 할 때 이때 구청장은 자치구만 비자치구도 포함. 비자치구까지 포함됩니다라는 거예요. 며칠 이내 신고? 60일 이내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60일은 어느 날로부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해. 그러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관청은 신고필증을 줘. 며칠 이내? 즉시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즉시였어도 지체 없이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신고의 방법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없을 땐 누가 신고하는 거예요? 있을 때는 그래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인정한다는 거 인정 못한다. 왜? 그 얘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 갖다 내는 거 있다 없다?
가서 신고서 서식만 쓰면 되는 거야. 단 양식껏 써야 돼. 안 썼다간 어때? 큰 코 다쳐. 그러니까 속여도 돼. 한 90% 선에서. 그 정도에서 움직여야지 그거보다 더 했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신고를 하는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인정하더라. 그러나 당사자 신고는 공동으로 하는 건데 한쪽이 일방이 거부를 해서 혼자 신고를 할 적에는 이때는 계약서 사본하고 신고 혼자 하게 되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다 보니까 얘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당사자의 신고의 원칙은 신고는 공동, 제출은 이익이다. 신고가 공동이라는 게 무슨 뜻이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함께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제출은 1인이 가면 된다. 그거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여러 명 있을 때는 어떻다?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고 이때 당사자의 서명 날인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사자의 서명 날인은. 그 다음 이거 신고를 대행시킬 수 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신고서를 갖다 내는 것은 대행시킬 수 있는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포함 제외. 당연한 거죠. 근데 틀려? 안 틀릴 거야 여러분들은. 오늘만 안 틀릴 거야 아마. 또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릴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제출을 대행할 때 당사자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위임장 갖다 내야 돼. 근데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이 찍혔다 자필 서명이 돼 있다. 그래서 뭘 요한다? 단 이거 위임해준 자가 법인일 적엔 위임장에 누구도 할 수 없이 법인 인감이 찍혀. 그래서 그때는 인감증명서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제출은 오로지 누구만? 소속공인중개사만 제출 대행할 수 있고 고용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제출 대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요한다 필요 없다. 예?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거. 그냥 소속공이기만 하면 제출 대행해 줄 수 있어. 그래요. 그래서 신고하게 되면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줘. 그러면 신고필증을 주면 신고필증을 주면 뭐 한 걸로 봐? 저 말이 뜻하는 건 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계약서에 이제 뭐해? 진짜 계약서에 뭘 추가해서? 신고필증을 추가해가지고 어디로 찾아가면? 등기소를 찾아가면 등기소에서 너 왜 검인 안 받아왔어? 그 얘기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검인 받아왔네 하고 뭐 찍어줘? 거기에 뒤에다가 수입증지 붙여요. 그죠? 그게 이제 세금 내는 거야. 그게 등기 때. 그리고 앞에다 뭐 등기 필증 도장 찍고 거기에 뭐가 추가돼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이 추가돼가지고 첨부돼가지고 앞에다 뚜껑 달아. 등기권리증 해서 줘. 그게 뭐야?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 갖고 가면서 이건 집 문서네. 이건 땅 문서네 하고 잘 보관하는 그게 등기권리증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예. 그래서 검인 받은 걸로 보기 때문에 그거 갖고도 검인할 수 있어요. 검인은 며칠 내에 하는 거예요? 검인은 면제 받냐고. 이건 등기법이요. 중개사법이 아니고. 자, 검인의 경우는 그런 거잖아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그거죠. 뭐 증여처럼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을 적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근데 여기는 반대급부 완료된 날이니까 어느 날이겠어?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죠. 예.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검인은 어떻게?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네 하는 거고. 그러면 왜? 이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검인 받은 거랑 똑같으니까 이제 등기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이게 실질적 심사 제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갖고 있다? 부동산 가격 검증 체계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놓았어? 그래요. 누가 신고를 해?
누가 검증을 해? 그래요. 그리고 신고 관청은 이걸 누구에게?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주면 세무서장은 이걸 과세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 해가지고 수상해. 뭐가 들어가? 이게 우리가 중개사법에서 보는 일종의 감독상 명령이요. 감독상, 조사, 검사권. 그래요. 그래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에 대한 거짓 어떻게 돼? 3천만 원. 그 왜? 그래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거짓 신고로 판 것으로 판명나게 되면 어떻게? 예. 권리자 부동산이다 논할 것 없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 한 거죠, 이거. 그래서 제가 오래 끌어요. 왜? 언제 또 하겠어. 그죠? 이제는 문제풀이 나면서 확 넘어갈 게 뻔한데. 고생하셨어. 10분 쉬겠어요.